제일 안타까운 거 온라인에서 이러한 시점에 군발이라고 하면서 군 전체를 모여가는 북한을 돕는 행동들 삼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그동안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3,200명이 또 넘었습니다. 북한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다 못해 이제는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사건이 지금 언론들과 많은 이슈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싶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저는 좀 중요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종전선언하고 왜 이 문제가 또 겹치며 그리고 왜 북한이 사살하다 못해 이제는 시신까지 훼손을 했냐 라는 문제는 지금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 격한 반응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북한이 이 피격 사건 뒤에 김정은이 있다고 제가 제목을 달았죠. 실제 김정은이 있는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 종전선언과 이 문제 사건이 정말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없는가 라는 문제. 세 번째, 우리 군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당부의 부탁을 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좋지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일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일지에 대한 출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서 올린 9월 25일 날 오전 10시 59분에 올린 기사에 담긴 사건 일지를 제가 먼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건 일지를 먼저 함께 본다면 사건 일지를 올린 분이 김명일이라는 기자분입니다. 이 기자분이 올린 사건 일지에는 보니까 9월 21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군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승무원조 1명이 실종신고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는 해양수산부의 소속 관공선 승조원입니다. 이 승조원이라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해양에서 오래 일을 했던 해경 전문이라는 분이겠죠. 1시 50분, 오후 1시 50분에 오전에 이미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에 해경 해군 해수부 선박 20척 및 해경 항공대 2대가 해상 정밀 수색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 정밀 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9월 21일에 이미 실종이 됐어요. 오전에. 그리고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한국군 북한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한 실종자를 최초에 발견한 정황이 입수됐습니다. 24시간이 좀 넘었죠. 11시 30분에 실종된 걸 확인했고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최초 발견한 신고 접수가 들어온 게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한국군 분석 결과 북한군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떨어진 상태로 실종자의 표류 경로를 확인하는 월북 진술 청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북 진술 청취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단언적으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접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표류되어 있는가 라는 진술을 그냥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월북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니 나는 지금 그냥 표류된 거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왜 사건 일지에 월북 진술 청취라고 단언을 하고 썼는지 라는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북한이 접촉을 했을 때 표류된 원인을 확인하는지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는지 라는 것은 두 사람의 대화를 우리가 먼 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녹음기도 없고 어떠한 CCTV도 어떠한 녹화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월북 청취라고 진술이라고 말한 거는 단언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사건 일지에 진짜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지라는 거는 이 기자분이 아마 이 사건 일지를 가장 최근에 접수한 거고, 지금 사건 일지가 공유된 기사가 올라온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진짜로 사건 일지에 월북 진술 청취라고 썼다면 이거 쓴 분 자체가 조금은 판단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6시 36분입니다. 이미 이렇게 발견한 상태에서 2시간 가량이 지나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관련 사실 1차 서면 보고가 이때 지나갔다는 겁니다. 9시 40분, 또 그날 저녁 9시 40분입니다. 지금 발견한 22일 오후 9시 40분에 밤입니다. 이미 이때면 북한 당석정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답니다. 그러면 실종자에게 사격을 우리 한국군이 지금 4시 40분에 발견했고 9시 40분 무려 5시간 동안 실종자가 거기에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군이 어떠한 대응을 안 했다? 청와대 보고는 2시간 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9시 40분 5시간 반 동안 실종자에게 사격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를 구출할 시간이 있었는데 구출을 안 했다 라는 문제점이 이제 뒤편에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북한군은 방독면 및 방모복을 착용한 채 시신의 접근에 불을 태웠고 연평도에 있는 한국군 감시 장비도 오후 11시 11분경에 불꽃을 포착하고 시신을 불 태우는 상황을 관측했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자정사이에 군의 해당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사건이 이미 9시 40분에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는데 보고 자체도 11시에 올라갔고, 그리고 새벽 1시에 지금 안보실장이 대통령은 시신이 껴오지 말고 안보실장 주관에서 긴급회의가 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님 세월호 사건 때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이 문제를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세월호 사건 문제로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됐습니까? 그리고 1시 26분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종전 발언 녹화 방송이 그때 진행됐습니다. 실황중계도 아니고. 이것이 만약 실황중계였다면 또 여기서 변명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실황이 아니고 녹화분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8시 30분경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답니다. 오전 8시 30분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아침에 푹 정상적으로 일어나시고 새벽도 아니고 8시 30분에 정상 출근하셔서 대면 보고를 받으셨답니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어떤 분을 탄핵시키고 그 자리에 올리셨나요? 세월호 사건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그 자리에 올라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쉬시고 아침 8시 30분에 서면 보고 받았답니다.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와 합의 아래 북한 측 대북 전통문이 발송되고 실종 사실 통보 북에 이와 관련된 사실이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는 답이 없답니다. 답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1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계속 답을 앉아 기다릴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기서 24일 목요일 국방부 A씨 사망 공식 발표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사업 전략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청와대 북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고요. 사건 발생 지금 무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실종자가 최초에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무려 48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3시에 대해서야 청와대가 북한을 규탄한 발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5시 20분경에 그날 24일날 오후 5시 20분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규탄 메시지가 다시 또 발표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스케줄을 지금 다 정리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세 번째 3가지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지만 이 영상 꼭 끝까지,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그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고 그 뒤에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본 거,
북한의 피격 사건 절차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지시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제목을 제가 앞에 달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왜 김정은 지시 없이 이 사격은 이루어질 수가 없냐. 북한의 모든 국경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개 군관이 어느 일개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그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절대로 진행 못합니다. 북중 간의 총격 문제에서 제가 그 문제를 언급할 때 분명히 그랬죠. 김정은이 뒤에 있다. 이번 문제는 특히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중국하고의 문제이기 전에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 문제에서는 어선 충돌 사건이 예전처럼 중국 어선 충돌 사건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표류가 됐으면 그 국민을 다시 돌려보내면 끝이지, 그걸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불까지 태운다? 이거는 이들이 잔인성을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신을 불태운 거, 사살까지는 이들이 어떠한 잔인성을 보여주는데 왜 시신까지 굳이 불태웠냐? 야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체를 태운 시간이 밤 10시 이후잖아요. 그러한 야간 흑칠한 밤이기 때문에 이들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북한군의 지휘 체계상, 제가 강산리 머구리 간첩 사건 영상에도 그 지휘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조치 후 보고는 형식이지 실제 그들은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사건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발사는 상당히 고려한다. 왜 총체적인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발견한 지도 사살하는 그 시간까지 이들이 얼마나 시간 걸렸나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5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5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국민을 충분히 구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건하고 연결된 문제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정전선언이라는 시점과 우리가 겹친다는 겁니다. 정전선언이 그날, 그 사격한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지금 정전선언이 지금 녹화방송으로 오픈이 됐죠. 북한도 분명히 그걸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전선언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의 여부에 상관이 없이 정전선언을 북한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사살 사건으로 그들이 표명한 거 아닌가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은 정전선언 발표 시점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정말 우연일까? 라는 그 모순점을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 시간에, 왜 해경에 있는 이분이, 왜 자녀가 둘씩이나 있고 가족이 있는 부분이, 월북하는 분들을 지난 과거를 제가 그 역사를 뭐 다 들춰보지는 못하지만 그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족이 있는 분들이 월북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독신이나 싱글이나. 월북한 탈북자들도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월북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이 사람이 월북 문제로 연결해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 표류된 이유가 뭐냐? 어찌 보면 이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표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 어선이 여기에 대기한 것 아닌가? 몽골이 사격으로 이를 표류를 시킨 게 아닌가? 과연 이 표류가 우연이었을까? 이것을 발견한 북한 해경이 그 근처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사전에 대기한 것일까? 어떤 것이었을까? 표류의 시점, 표류 원인, 북한 해경이 그 근처에서 이 표류를 한 번에 우리 해경보다 먼저 발견했던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중국 측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다양한 문제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 분이, 지금 사망하신 이 공무원 분이 표류된 원인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군 대응 문제를 많이 이슈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죠.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건을 보니까 가장 많이 분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여기서 본다면, 첫째,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오인한 거는 아까 사건 일지에 나왔죠. 월북이라고 오인했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월북한 거구나 라고 월북이라고 오인을 했고, 표류된 우리 국민이 한국 국민인 줄 뻔히 알면서도 표류가 된 것이 아니라 월북을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출할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저는 먼저 걸고요. 두 번째 문제, 북한의 도발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당창건을 맞으면서 사전에 도발을 할 것이다. 도발은 우리는 예견했다 라는 것을 국방부도 여러 측면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에서 월북한 사람이면 구출을 할 수가 없겠죠. 월북이라고 오인했으면. 두 번째 문제에서 북한이 사격을 할 때 북한 해역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잘못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적 도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군사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선조치 후 보고라는 문제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구출하고 싶어도 위에 정확한 지시가 없으면 이들이 국경, 더군다나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NLL, 그 NLL에서 그들이 선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현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책임과 많은 추궁과 많은 그 뒤에 후과를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이 이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문제의 원인을 놓고 제가 한 세 가지 문제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린다면, 이 사건은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남 갈등입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목소리를 합쳐서 정말 북한 정권을 타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이 시기에 현 정부의 모르쇠도 지금 이미 반전을 하고 이낙연 대표까지 북한을 규탄한다 발언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 발언 다 나왔고 국방부도 이미 방향을 다 틀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산이 돼서 좌우를 따지지 말고 보수 좌파를 따지지 말고 여야를 따지지 말고 정치를 따지지 말고 전 국민이 한 목소리가 돼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벌어질 남남 갈등,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피 터지게 헐뜯고 현재 정부를 헐뜯고 라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남 갈등을 북한은 가장 박수치면서 지금 이 시간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말려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제일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함지뢰 사건 때도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내 안에 국토 안에 들어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목함지를 설치하고 비열하게 도망간 북한군을 규탄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때 먼저 규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 앵커님이 입을 다물고 있는 저한테 정아씨 북한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박수 치겠습니다. 그러라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박수치며 앉아 구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잘잘못은 우리 내부에서 분명히 따집니다.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꼭 한 목소리를 합쳐서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그렇게 무참히 학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것, 그거에 대한 사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처럼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안타까운 거, 온라인에서 이러한 시점에 군발이라고 하면서 군 전체를 모여가는 북한을 돕는 행동들 삼가해 주십시오. 한다는 직책 있는 분들, 한다는 유명 인사분들,
군발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들 그 군복 입어봤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문제 한 번만 제가 더 설명할까요? 현장에 있는 군인들, 군인이란 독특한 신분입니다. 군인은 군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 재판에 넘어가고, 일단 유사시에 군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 사살감입니다. 그런 군인들의 심정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 대한민국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총대를 누구를 위해서 메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그 바닷바람을 맞으며, 누구를 위해서 그 한밤에 밤새 총을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잖아요. 군은 군사체계입니다. 군은 명령체계입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그 당시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를 묻어가진 마십시오. 오늘 제 방송에서 조금 격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흥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비난을 할 때 타켓을 정확히 지정하고 비난하십시오. 군발이 전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제목에 군발이라고 올리신 분들, 그 제목 당장 내리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소!